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형법에서 살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살인은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범죄이고 가장 또 무겁게 처벌이 되는 범죄이죠. 인도형법에서 이 살인은 인도형법 제100조 culpable homicide, 그것도 제101조 murder, 이 두 가지 조문으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문이 1860년 인도형법을 그대로 따온 건데 언뜻 보아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culpable homicide인지 아니면 무엇이 murder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간단히 요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일 의도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건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murder 형법 제101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형 머더라는 이 살인죄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더 가볍게 처벌하는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머더 살인이다. 인도법 제101조가 적용된다. 하지만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보다 가벼운 culpable homicide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형법 제101조 예외 1. 고살인 살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읽어보겠습니다. 급격한 도발 또는 실수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예외는 아래 조건을 따른다. A. 그와 같은 도발이 타인을 죽이거나 해를 입힐 의도로 행위자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B. 그와 같은 도발이 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거나 공적 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합법적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C. 그와 같은 도발이 정당방위의 합법적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예외 2. 두 번째 예외입니다. 이 두 번째 예외에 해당하면 살인죄가 아니고 culpable homicide가 되는 거죠. 예외 2.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정당방위로 선의에서 행동했지만 그것이 법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정당방위를 초과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그에게 사전 계획이 없고 방어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 없이 행해진 것이라면 고살죄에 해당하지만 culpable homicide에 해당하지만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세 번째 예외입니다. 행위자가 공무원으로서 혹은 공적 정의의 발전을 위해서 행위하는 공무원을 도우면서 그것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였고 행위자가 선의로 정당한 의무 이행에서 적법하고 필요하다고 믿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고살죄에 해당 culpable homicide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 4. 이게 101조 예외 4입니다. 예외 네 번째. 행위자가 갑작스러운 싸움에서 사전 계획이 없고 흥분한 상태였고 그것도 잔인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culpable homicide에 해당할 수 있지만 murder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 5. 18세를 초과한 사람이 스스로 죽음을 야기하게 하거나 자기 동의하에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게 할 때에는 culpable homicide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murder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5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은 인도형법 제101조에서 murder로 처벌됩니다. 이제 이 murder가 적용되면은 인도형법 제103조에 의해서 사형 또는 종신형으로 처벌되고 벌금형이 병가됩니다. 그러니까 사형 또는 종신형밖에 없어요. 그 인도형법에는 우리나라 형법 같은 판사님들의 장량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딱 봐서 스스로 재량해서 깎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조금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규정을 명문으로 둬가지고 이 5가지 101조 형법 제101조 5가지 예외에 해당하면은 인도형법 제100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서 이럴 때는 culpable homicide인 거고 이럴 때는 인도형법 제105조에 의해서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이렇게 가볍게 처벌이 됩니다. 더 가볍게 처벌될 수도 있는데 사망 제105조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의도가 없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벌금을 병과한다.
의도와 인식을 좀 구별하고 있는 특이한 조항입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인도법 제101조가 적용되고 인도법 제105조에 의해서 103조에 의해서 사형 또는 중신형이다. 하지만 인도법 제101조의 예외 1, 2, 3, 4, 5에 해당한 경우에는 인도법 제100조 culpable homicide가 적용되고 이럴 경우에는 인도법 제105조에서 종신형 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감경 처벌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예외 1 급격한 도발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것이 상대방이 도발해서 내가 이제 사람 죽이게 된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살인이 아니라 쿨파블 호미사이드 처벌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예가 한사싱 대 펀자브주 사건입니다. 이게 1976년 인도 대법원 선고 사건인데, 그 한사싱 피고인은 이제 1969년 10월 30일 이제 피해자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면은 이 피해자가 그 피고인 아들과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피고인 아들과 이제 이 피고인 아들과 피해자 동성애 하고 있었고, 그때 그걸 보자마자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급격한 짧고 순간적인 순간에 급격한 분노로 인해서 이 피고인은 이제 시크교인데, 시크교 아시죠? 시크교가 이제 터번 쓴 시크교 아시죠? 뭐죠? 이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단거 휘어져 있는 키르판이라는 그 칼을 소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시크교들은. 그래서 시크교들이 그때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키르판, 이 짧고 날이 휜 단검으로 피해자를 너무 아주 급격한 순간에 찔러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때 이제 원래 이 고등법원에서는 종신형을 선고했었는데, 이 대법원은 이 예외 1 급격한 도발을 인정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